조선을 무너뜨린 여자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신부는 기생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들을 흔든 여자. 이름은 황진이. 그녀는 유혹했을까요? 아니면 시험했을까요? 신분이 곧 하늘이던 시대. 양반의 피를 가졌지만 기생이 되어야 했던 운명. 하지만 그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꺼냈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권세가를 향한 조롱. 조선 최고 학자와 시를 논하고 남자를 무너뜨렸다는 전설. 하지만 기록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녀는 몸이 아니라 지성으로 싸웠습니다. 유혹의 아이콘이 아니라 시대로 질문을 던진 여자. 전설을 걷어내고 진짜 황진이를 복원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황진이. 여러분,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유염한 기생, 남자를 홀리는 여인, 아니면 그냥 옛날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짜 황진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교과서에도 드라마에도 제대로 담기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때는 16세기 조선 중종 시절입니다. 한양에서 북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면 개성카이천, 고려의 옛 수도였던 이 도시는 조선이 세워진 뒤에도 여전히 독특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문화가 남아있고 상인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의 기질이 조금은 더 자유롭던 곳. 바로 이 개성에서 황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 비밀이 시작됩니다. 황진이의 아버지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500년 전 조선에서 이것은 단순한 집안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고수양가였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양반이냐, 중인이냐, 상민이냐, 천민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양반 아버지와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조선의 법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면 그 자식도 기생의 신분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을 종모법이라 합니다. 어머니를 따른다는 법. 아버지가 아무리 고귀한 양반이라 해도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면 그 피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황진이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기생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양반 아버지의 집을 드나들며 어린 황진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사랑방에 쌓인 책들, 붓을 들고 글을 쓰는 선비들, 시를 읊고 토론을 나누고 세상을 논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어린 그녀의 가슴 속에 불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나도 저 글자들을 읽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조선에서 여자가 글을 읽는 것은 양반과 여인도 제대로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기생의 딸이 황진이는 몰래 글을 배웠습니다. 문헌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훗날 그녀가 남긴 시조들, 그것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감탄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시를 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쳤거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독한 배움에 대한 갈증, 신분이 가로막을수록 더 강렬해지는 그 열망. 그것이 황진이를 만든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때문에 벽에 막힌다는 느낌. 그 억울함. 그 분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황진이가 딱 그랬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굴레를 자신만의 무기로 바꿨습니다. 기생. 이 단어를 단순히 남자를 접대하는 여자로만 아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보람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기생, 그 중에서도 인류 기생은 오늘날로 치면 예술가이자 지식인이었습니다.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종합 예술인. 그러나 신분은 천민.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재능이 넘쳐도 그 신분의 벽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모순 속에서 태어났고 그 모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이 그녀를 역사에 남겼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다면 황진이라는 이름은 500년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분이 정해준 삶을 거부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이름 안에서 기생이라는 이름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시 한 줄이 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지. 황진이.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녀를 기생으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황진이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지 보았습니다. 양반의 피를 가졌지만 법은 그런데 황진이는 그 굴레 안에서 무언가 전혀 다른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6세기 조선. 개성. 황진이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개성에 이상한 기생이 하나 있다. 시를 짓는데 웬만한 선비보다 낫다. 말을 나눠보면 학자인지 기생인지 모르겠다. 처음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시를 학자보다 낫게. 그러나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황진이가 남긴 시조 중에 가장 유명한 것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청살리 벽계수야 수익함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자. 이 시조 그냥 아름다운 자연 묘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시조에는 대단히 날카로운 풍자가 숨어 있습니다. 벽계수는 단순히 푸른 시냇물이 아닙니다. 당시 실존 인물, 왕족 출신의 고위 권세가 벽계수.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빨리 흘러가면 뭐하느냐. 권세와 젊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바다에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밝은 달이 온 산에 가득한데 잠깐 쉬어가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황진이는 지금 권력자를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의 권세, 별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잠깐 나와 이야기나 나눠보시죠. 이걸 기생 신분의 여자가 왕족 앞에서 했습니다. 500년 전 조선에서. 감히.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설화와 사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능한 한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이의 시조가 실제한다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청구영원이라는 구영원 칭초용이안이라는 조선시대 시조 모음집에 그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우야담에도 야담 유유이의 단에도 그녀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대 지식인들과 교유했다는 기록,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서경덕입니다. 서경덕 호는 화담. 당시 조선에서 손꼽히는 철학자이자 학자였습니다. 성리학의 기철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사람. 관직도 마다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한 진짜 선비. 이 사람이 황진이와 교유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흔히 이 둘의 관계를 사랑 이야기로 그립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서경덕과 황진이의 관계는 사상적 교류, 지적 만남에 가까웠다는 것이 현재 더 설득력 있는 시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최고의 철학자가 기생 신분의 여자와 학문을 논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서경덕은 황진이를 신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황진이는 그 지적 교류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더욱 단단히 세웠습니다. 당시 황진이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기생이 아니었다. 그냥 예쁘고 노래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대화를 나눠보면 생각이 깊고, 시를 들어보면 철학이 있고, 눈빛을 보면 무언가 꿰뚫고 있는 사람. 그 눈빛 앞에서 네로라 하는 양반들이 오히려 작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재능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진이가 그토록 깊은 학식과 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독한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신분이 막아섰기 때문에 더 간절히 배웠고, 세상이 무시했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머리와 가슴으로.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합니다. 황진이는 왜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기생의 삶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을까요? 도망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 조선에서 신분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황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생이라는 이름 안에서 기생이라는 이름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과 지식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진이는 단순히 노래하고 시를 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전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가들을, 학자들을,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도전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황진이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당대 최고의 권세가들과 선비들을 상대로 벌인 일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먼저 벽계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승천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벽계수. 조선 왕족의 후예로 당시 개성 지역에서 상당한 권세를 누리던 인물입니다. 그 스스로도 시와 음악을 즐기는 풍류남으로 알려져 있었고 황진이와 한번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황진이는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조를 보냈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익함을 자랑 마라. 이 시조를 받은 벽계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황진이 앞에서 나귀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조 한 줄에 왕족 출신의 권세가가 말 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 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봅니다. 황진이는 벽계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들거나 권력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사용한 것은 시스 한 줄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왕족 출신의 권세가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황진이의 방식이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언어로, 권력이 아니라 지혜로. 그런데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족선사 이야기. 10년을 면벽수도한 고승. 당시 조선에서 그 수행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황진이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사가 수행을 깨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설화적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10년 면벽수도를 한 선사가 정말로 황진이 한 번에 무너졌는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왜 5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는지 그 이유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높은 권위도, 아무리 단단한 벽도 진짜 인간 앞에서는 흔들린다. 황진이는 그 진짜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황진이가 실제로 도전한 것은 특정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도전한 것은 조선이라는 사회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은 철저히 남성 중심, 양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집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기생은 그저 남성의 유흥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황진이는 그 구조 안에 있으면서도 그 구조를 거꾸로 이용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이 허락한 유일한 자유, 남성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황진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녀는 배웠고, 토론했고, 비판했고, 도전했습니다. 황진이가 남긴 말로 전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한 출처는 논란이 있지만 그 정신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뜻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 16세기 조선에서 기생 신분의 여자가 이 말을 했다면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단두대 위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 직함이, 내 나이가, 내 배경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아무도 듣지 않는 경험. 황진이는 그 상황을 정면으로 뚫었습니다. 신분으로 막으면 재능으로, 권력으로 누르면 언어로, 무시하면 시로. 그녀의 무기는 언제나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황진이의 삶은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신분의 벽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독, 그 벽. 그리고 그 벽 앞에서 황진이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황진이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신분의 굴레를 보았고, 그 굴레 안에서 피워낸 재능을 보았고, 조선의 권력자들 앞에 당당히 선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황진이는 어떻게 생을 마쳤을까요? 그 이후 500년 동안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황진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황진이의 말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언제 죽었는지 더욱 불분명합니다. 어떤 기록은 그녀가 일찍 요절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은 조용히 늙어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는 그녀가 스스로 기생의 삶을 내려놓고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황진이의 말년 기록이 왜 이토록 불분명할까요?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왕의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관리들의 행적이 기록되고 사건이 꼼꼼히 남겨진 나라. 그런데 황진이의 생애는 흐릿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는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공식 역사는 양반 남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기생의 삶은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황진이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공식 역사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식 역사가 외면해도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황진이의 시조는 조선시대 최고의 시조 모음집 청구영원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우야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역사가 지우려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황진이의 진짜 승리입니다. 황진이의 시조 한 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얻은 구비구비 펴리라. 여러분, 이 시조가 쓰인 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도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긴 겨울밤을 잘라서 간직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그 밤을 펼쳐 함께하겠다는 마음. 이 감정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신분도 시대도 뛰어넘습니다. 황진이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시대를 초월한 언어로 남겼습니다. 오늘날 황진이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문학사에서 그녀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시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문학 교과서에 그녀의 시조가 실립니다. 학자들은 그녀의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씁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그녀의 삶을 재조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황진이를 요염한 기생 이미지로 소비해왔습니다. 그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누구를 유혹했느냐, 누구를 무너뜨렸느냐. 그러나 그것은 황진이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진짜 황진이는 자기 의지로 삶을 선택한 예술가였습니다. 신분이 정해준 삶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맞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진이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여전히 세상이 정해준 틀을 거부했을 겁니다. 여전히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500년 후에도 사람들이 기억할 무언가를 남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진이의 힘은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그녀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황진이. 1500년대를 살다 간 기생. 그러나 역사는 그녀를 기생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시인으로 기억합니다. 예술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 한 인간으로 기억합니다. 신분은 사라졌습니다.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황진이의 시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읽는 한 황진이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황진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년 전 한 여인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황진이처럼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벽은 언어로 넘을 수 있습니다. 뜻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년을 버티는 진심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황진이처럼.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